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변압기 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하 운전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무부하 운전 상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부하를 위해서는 이제 부하를 투입할 준비를 이제 마친 상태가 무부하 운전 상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부하 운전 상태요. 자, 부하 운전 상태는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무부하 상태를 거친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스위치만 2차 측에 있는 이 스위치만 투입이 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부하 전류가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죠. 부하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상황. 즉 이제 부하 운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보면 여기 I2 이게 이제 부하 전류죠. 이 I2라는 전류가 이제 단순히 이제 흘렀을 뿐입니다. 이제 흘렀을 뿐인데 이제 이 변압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가 생기죠. 자, 이 전류가 흘렀으니까 바로 뭐가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자기장이 나타나야 되죠. I2가 만든 자기장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I2가 만든 자기장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I2 이렇게.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나타나야 되고, 두 개의 위상은 어때야 돼요? 위상 관계는 당연히 동상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두 코일 다 이 자석은 어떤 자석이냐면 얘가 만든 자석이죠. 얘가 만든 자석. 자, 이 전류 무슨 전류요? 여자 전류. 여자 전류 또는 자아 전류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이 전류가 만든 자석만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무부하 상태 때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자석이 이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거는 이쪽 코일에서 만든 거죠. 그러면 이쪽 코일로 이렇게 싹 바꾸려. 이게 이 코일을 통과하는 그 면을 통과하는 자석의 크기를 갖다가 원래는 5였는데 이제 요게 이제 더 변화를 더 주고자 한다는 거죠. 즉 자석에 이제 변화가 생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관성을 발휘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코일이니까 관성을 발휘해서 안 돼. 기존에 있던 나는 그 자석만 난 통과하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라고 이제 얘가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관성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phi 1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내냐? 마찬가지죠. 얘를 갖다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얘를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시키려면 이 크기를 유지시키려면 크기는 같고, 크기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자, 위상은 어떻게 된다? 위상은 180도. 뭐, 방향으로 말하면은 180도. 이제, 방향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방향이 반대인.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울 수 있는, 얘를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러면 얘를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얘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기도 자기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동시에 뭐도 나타나야 돼요? 얘를 코일에서 이 자석을 흘려줄 뭐냐면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또 동시에 같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자기장하고 전류 한번 짝을 지어 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한 세트가 되죠. 자, 얘가 또 한 세트가 되죠. 또 얘랑 두 개 한 세트가 되잖아요. 그죠? 항상 전류하고 자기장은 항상 이렇게 같이 나타났다가 같이 사라지는 존재다. 이게 늘 제가 이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게 안 되면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당연시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요게 관계가 이렇게 된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전류하고 이 전류의 이제 관계를 봐야 되는데 두 개 전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관계를 보려면 한번 이거 물어봅시다. 자, 얘가 I2라는 전류가 0A 있어. I2라는 전류가 0A 있어. 그러면 이 전류는 I1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1대1 변압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변압기를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1대1 변압기라고 생각하면서 다 이해를 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변환할 때 권수비만 반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권수비는 잊어버려. 권수비 자체는 잊어버려. 그래 변압기 자체를 이해할 때는 자 1대1 변압기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아. 헷갈릴 일도 없고 어차피 변압기가 그렇지 않아도 헷갈리는데 거기다가 뭐 권수비까지 넣어가지고 이해할 이유가 없죠. 나중에 이제 변환해서 써먹을 때는 권수비를 넣어서 이제 활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I1도 예, 0이었죠. 원래 없었죠. 여기 전류 흐르기 전에 이거 없었잖아요. 그죠? 예, 똑같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10A가 됐다. 10A로 바뀌었다. 자, 부하를 걸었다는 이야기죠. 10A 부하 전류가 흘렀다. 그럼 여기는 몇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순간에. 10A에 해당하는 자기장을 만들었고, 이 자기장을 지울 자석을 만들 것이고, 지울 자석을 만든 전류가 또 있을 거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얘랑도 뭐예요? 동시에 나타나고 동상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몇 암페어가 나오겠어요? 10A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100A가 되면요. 여기도 100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류랑 이 전류랑 같은 전류네? 그죠? 이 전류랑 이 전류는 같은 전류네? 그죠? 맞아요. 같은 전류예요. 자, 그래서 이 전류는 뭐라고 불렀죠? 부하에 들어가는 전류라고 해서 이 전류를 갖다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 부하 전류라고 불렀어요. 여기 좀 복잡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갈게요. 이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불렀어요? 예, 부하 전류라고 부르잖아요. 부하 전류. 그럼 이 전류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같은 전류니까 얘도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얘도 예, 부하 전류라고 불러줘야 되겠죠. 부하 전류라고 불러줘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2차 측에서 흐른다고 해서 2차 측 예, 구분하기 위해서 부하 전류라고 부르면 되고, 이거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1차 측 예, 부하 전류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맞죠? 얘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고. 그러고 놓고 보니까 이게 변압기가 이제 어려운 게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못하면 우리가 변압기가 되게 어려워진 게, 자, 이 부분 보세요. 분명히 여기는 하나의 전기 회로잖아요. 근데 하나의 전기 회로인데, 우리가 관점에서 하나의 전기 회로인데, 두 가지 형태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 I0라고 하는 전류랑 이 두 가지 형태의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두 개가 흐르는 이유가 달라. 원리가 달라. 자, I0는 어떻게 흘렀어요? I0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무부하 상태 때 이건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죠? 이 전류는 이 전기 회로에 뭐에 의거해서 흘렀어요? 오음의 법칙. 자, 이 I0라는 전류는 이 전기 회로, 여기 V하고 이 X, 요 세 관계죠. 임피던스하고 전압, 이 관계에 의해서 이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흘렀던 이 전류예요. 그런데 이 I1이라는 전류는 1차 측에 흘러요. 1차 측에 흐르지만 이 전기 회로하고는 무관한 전류예요. 생겨난 원리 자체가 이거는 전기 회로랑 무관한 전류예요. 그렇죠. 여기가 0A가 돼버리면, 여기를 열어버리면 여기도 0 돼버려요. 여기. 즉 1차 측에 흐르지만 2차 측에 있는 이 전류랑 같은 전류예요. 즉 얘는 부하 전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부하가 바뀌어야, 변동이 되어야 이 전류가 바뀌는 전류. 1차 측 전기 회로랑 무관한 전류. 그럼 이 전류는 어떻게 넘어온 전류냐? 원리상 뭐예요? 렌츠의 뭐에 의해서 넘어왔다고 지금 우리는 정리하면 돼요. 렌츠의 관성의 법칙. 렌츠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 관성에 따라서 넘어온 전류. 관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할 때는 페러데이 법칙 가지고, 순수하게 페러데이 법칙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페러데이 법칙 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은 여기에 유기기절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유기기절력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그 감는 톤수에 따라 가지고 그 크기를 바꿀 수 있다. 거기까지는 되는데, 원래 변압기라는 것이 E1, I1 이래야 되잖아요. E1, I1은 뭐가 돼요? E2, I2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전압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파워죠. 파워가 넘어가는 건데, 자, 1차 측 파워하고 2차 측 파워는 같아야 이제 이상적인 변압기가 되는 거죠. 뭐 손실이 거의 없으니까 효율이 뭐 99%를 넘기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게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압을 바꾸면 당연히 뭣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같아지면 뭣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전류도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전류는 무슨 전류냐? 여기서 말하는 전류라는 것은 이 전류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도 말하는 거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의 주된 것은 뭐냐, E1뿐만 아니라 I1의 원리도 정확하게 적용된다. I1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코일의 관성이죠. 코일의 관성에 의해서 넘어온 전류입니다. 코일의 관성에 의해서 넘어온 전류예요. 그러니까 이 I1이라고 하는 이 전류는 1차 측 전기 회로랑 무관하다. 뭐랑 관계된다? 이쪽. 그러니까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전류를 불러줄 때 뭐라고 불렀냐면 부하 전류라고 불러야 돼. 부하의 크기에 의거해 가지고 얘는 흐른다. 부하가 없다 그러면 0A. 부하가 있다 그러면 그거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흐른다는 얘기죠. 자, 부하 전류다. 자, 렌즈의 관성에 의해서 넘어온 전류다. 물리적으로 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다는 얘기죠. 관성 여기에 의해서 코일이 만들어낸 전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또 이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I0, 이거 여자 전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여자 전류라는 것은 그러면 이 부하의 크기랑 관계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네, 지금 포화가 없다고 가정하고요. 지금 포화가 없는 그런 경우까지만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자, 부하하고는 무관합니다. 즉 뭐에만 관계된다고요? 이 전류. 부하가 증가하더라도 이 전류는 항상 일정하게 흘러. 자, 뭐가 변하지 않으면요, 이 값과 이 X값이 변하지 않으면, 1차측 전기회로 상수가 1차측 전기회로 정수가 변하지 않으면, 뭐 전압을 좀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 X가 바뀐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면 여자 전류는 항상 일정하게 흐른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차측 부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자 전류 안에는 뭐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자화 전류하고 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무슨 전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철선 전류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 철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철선 히스테리시스를 공급하기 위한 전류죠. 그러니까 손실분만큼 더 전류가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손실분만큼 더 흘러도 되는데, 여기다 전압에다가 전류가 더 곱해지면 파워가 되는데, 그 파워가 더 공급된다니까. 왜? 손실분만큼 더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류가 이제 조금 더 증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압은 이제 일정한 상태니까 전류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철선 전류, 히스테리시스는 뭐냐면 와전류,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요거는 여자 전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따질 때도 뭐 동손이니 뭐 철손이니 그 두 개 나누지 않습니까? 운전 중에는 동손, 그 다음에 무부하 시에는 뭐예요? 무부하 시에는 무슨 손실만 나타난다고 그래요? 철손만 나타나는데, 그럼 운전 중에 철손의 크기는 어떨까요? 운전 중에 부하에 따라서 부하랑 이 철손의 크기가 관계가 있을까요? 없죠. 이 전류는 항상 일정하게 흐른다니까, 부하와 관계없이.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자, 어렵지 않게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응용으로 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톤수를 1대1로 해갖고 다 이해를 했으면 한번 톤수만 좀 바꿔볼게요. 여기를 10턴, 여기를 한 턴만 이렇게 감아볼게요. 톤수를 좀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A가 흘렀다. 여기서 10A가 흘렀다. 그러면 아이온은 몇 암페어가 흘러야 될까요? 몇 암페어가 흘러야 될까요? 아까는 1대1 변압기니까 당연히 같은 크기의 전류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몇 암페어가 흐른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기는 10바퀴 이미 감아놨잖아요. 얘를 똑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크기를 똑같이 만들고, 물론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10바퀴를 이미 감아놨으니까 이게 몇 암페어만 흘러줘도 동일한 자속을 만들 수 있어요. 자, 1암페어만 흘려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굳이 여기 10A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1A만 흘려줘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가 이제 자기장 크기만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우리 자기 회로 이론에 의해서 N1I1이죠. I1. 그 다음에 여기는 N2I2가 되겠죠. N2I2. 이렇게 되겠죠. 요게 같아지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턴이면, 여기 한 턴이고 여기가 10A면 여기는 이미 10턴을 감아놨잖아요. 그게 몇 암페어만 흘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1암페어만 흘려도 된다는 얘기죠. 말이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톤수가 높은 측은 전압이 높죠. 10배 높죠. 여기가 전압은 여기가 10배 높겠죠. 그죠?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럼 전류는 어때요? 전류는 여기가 10배 작죠. 이게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결국 이 양하고 이 양하고 결국 곱하면 얼마가 돼요?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거 원리죠. 그러니까 결국엔 파워가 같아지는 건데, 이게 결국 전류는 뭐냐면 렌츠의 관성을 이해해야지만, 요 전류는 렌츠의 관성 전류잖아요. 관성 법칙을 이해해야지, 렌츠 법칙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요 부분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기 회로 이론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 이 전류 전기 회로 이론 갖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기 회로 이론이라는 것도 오메 법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구분이 됐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지난 시간에 그걸 봤죠. 무부하 상태에서는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뭐다. 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자, 위상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에 따라 다르고요? 톤수에 따라 다르고, 톤수에 따라 다르고, 톤수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위상은 이제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아까 그 크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위상에 대해서는 감극성으로 감았을 때 이 두 개의 위상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그거를 여러분 지난 시간에 꼭 좀 챙기고 오셔라. 이거는 동상일 수밖에 없다. 두 개의 본질적인 위상 관계는 뭐일 수밖에 없다고요? 동상일 수밖에 없다.
틀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나중에 틀어질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전류 두 개의 관계는 어떨 것이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기와 위상에 대해서 이제 묻고 가봅시다. 자, 크기는요. 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턴수에 따라서 바뀌죠. 아까처럼. 그 대신 이제 전압 같은 경우는 많이 감은 쪽이 전압이 크겠죠. 근데 전류 같으면 반대가 되겠죠. 많이 감은 쪽이 전류는 작게 흘러도 되는 것이죠. 그죠? 작은 전류만 흘려도 동일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위상은 어떨까요? 위상. 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위상 관계는 어떨까요? 이 두 녀석의 위상 관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다른 거 뭐 방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뭐냐면 두 개의 본질적인 위상 관계에서 묻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질적인 위상 관계를 물었던 거고 이것도 뭐예요? 이 두 관계도 본질적인 위상 관계를 물었던 거예요. 본질적인 위상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측정할 때 돌렸는지 어땠는데 그거를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자, 본질적인 위상 관계는 얘랑은 어떻게 된다 항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했어요. 본질적으로는 KVL로 보려면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봤을 때죠. 봤을 때 본질적으로 몇 도 틀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KVL이 성립하려면 180도 위상차가 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감았는데 동일한 방향으로 감았는데 동일한 자속의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위상이 틀어질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동일한 자속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자속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이온이나 이투나 동일한 자속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같은 방향으로 감아놨어. 같은 방향으로 감아놨는데 위상이 틀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돼. 그죠? 위상이 틀어진다는 게. 그래서 동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 전류 관계는요. 어때요? 여기는 180도 위상차가 나야 된다. 180도 위상차가 발생해야 된다. 180도 위상차. 제가 되도록이면 방향이라고 안 쓰고 위상차라고 조금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땐 좀 정확하게 배우는 게 좋으니까 막 방향이 반대 그러면 그게 좀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 위상차가 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위상차로 정확하게 이야기 중에 위상차가 180도 난다. 위상차가 동상이다. 위상차가 180도 난다. 제가 얘가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얘가 유발된 이유가 뭐예요? 얘를 갖다 지우기 위해서 태어났죠. 얘가 나오니까 얘가 발생했잖아요. 얘가 흐르자마자 얘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성에 의해서 얘를 지우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지우기 위해서. 그러면 얘랑은 한 쌍이잖아요. 목적이 얘를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상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상쇄가 되죠? 자, I2가 만든 자석이 요거라고 합니다. I2가 만든 자석이 이거예요. 요걸 파이2라고 해요. I2가 만든 자석이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우려면요.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야 지워지죠. 이렇게 만들어야 안 지워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phi1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당연히 완전히 지우려면 크기도 같이 만들고 위상을 180도 틀어내야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소위 말하면 뭐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늘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지워지죠. 이 전류가 I1이란 말이에요. 이걸 만든 전류가 I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은 둘이가 항상 동상이고 얘랑은 항상 동상이니까 당연히 제가 이 관계를 물었다면 얘랑은 어떤 위상 관계냐, 본질적으로 어떤 위상 관계냐 물었잖아요. 당연히 몇 도 차이가 나야 되는 게 본질이에요. 180도 위상차가 나는 게 본질이라고. 그리고 이 본질적인 위상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가 없어. 이건 바뀌면 안 돼. 이건 바뀌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측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위상이 뭐냐면 동상으로 보여질 때도 있고 또 그냥 180도 그대로 측정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나면 이 기준을 알고 나면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 관계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무보화 운전도 한 번 강의하고 끝내려다가 한 번 더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준은 명확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갖다 우리가 보는데 조금 융통성을 갖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기준이 없으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그냥 같이 흔들린단 말이야. 이때는 이렇게 봐야 되나 보다. 저때는 저렇게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공부할 거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짜증 나거든요, 그거. 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류의 위상 본질적으로 몇 도 틀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180도 틀어져 있는 게 본질이다. 제가 이 강의를 한 번 더 안 하려고 제가 미리 그 구글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서치를 해서 지금 자료를 좀 붙여놨어요. 자, 이거 물어봤죠. 어떤 사람들 우리 그 네이버 지식인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구글에서 보면. 그래서 전문가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거에 이제 맞는 이제 답변을 주는 거죠. 그죠. 변압기, 이게 프라이머리 1차 측, 2차 측 와인딩, 이게 1차 측, 2차 측 흐르는 전류 사이에 흐르는 이제 페이지 디퍼런스는 얼마냐. 그러니까 1차 측,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의 페이지 디퍼런스는 얼마냐. 사실 이제 여기서는 뭐가 이제 기준이냐면은 감극성이에요, 감극성. 예, 감극성 상태에서예요. 자, 그래서 얼마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180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180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밀하게 이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에서는 정확하게 180도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아이디얼한 거는 뭐 어떻게 되냐? 프랙티컬한 것은 조금 180도보다는 약간 틀어진다. 180도는 아니다. 정확하게. 근데 지금 그 말하는 것은 꼭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180도보다는 약간 벗어나긴 한다. 약간, 아주 약간. 근데 이제 풀로드가 되면 이건 거의 무시할 정도 된다. 이게 부하를 많이 걸어버리면, 부하를 많이 사용할 때는 거의 이 값이 거의 180도나 마찬가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하가 좀 조금 걸렸을 때는 약간 180도가 좀 약간 더 많이 벗어나는데, 거의 이제 풀로드 운전하게 되면, 전격 운전에 가까운 상태가 되면은 거의 이 180도라는 각은, 거의 이제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무시할 정도로, 그 차이라는 게 이제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아질 거란 이야기죠. 거의 180도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말이 조금 꼬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상적인 변압기니까 실제 변압기는 약간 안 맞더라도 180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 이런 말들도요, 보면, 이제 이 변압기라는 걸 갖다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말들을 갖다가 그냥 쭉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가 써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정말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전자기학부터 정확히 다 배워오신 분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나한테 딱 몸에 딱 붙죠. 그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좀 이따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이제 할 것 같은데, 페이저도를 제가 그릴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페이저도를 그려서 보는 거거든요. 페이저도를 그려서 보면, 전격 부하가 좀 많이 커지면 얘는 거의 180도 거의 가까이 되구나. 약간 틀어지긴 해도. 근데 상대적으로 부하가 적을 때는 조금 차이가 더 날 수는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전압은 인페이스고, 그 다음에 전류는 180도 틀어진다. 그렇죠? 전압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감극성일 때 전압은 1, 2차 동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류는 180도 틀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조금 180도보다는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여기서 보충해서 좀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1차 측하고 2차 측 전류의 위상이 몇 도 틀어지는 게 본질적이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요? 180도 틀어져야 돼. 왜?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목적이 어떻게 해요? 2차 측에서 만든 자석을 지우기 위해서 1차 측이 그걸 만든 거죠. 지우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지우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위상이 틀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죠? 전압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같은 자석이 통과하는데 같은 방향을 둘 다 감아놨어. 근데 위상이 틀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딱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게 딱 고정이 된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게 적용상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